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55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네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낳아 키우고 손자까지 봤으니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3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이 집이 낯설 때가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낯설다는 게 맞겠네요. 제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2이세요. 허리도 굽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시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십니다. 너무 또렷해서 탈이죠. 집안 구석구석 다 살피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시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25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이 컸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달아 없어졌나 봐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걸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밥을 해도 간이 세다, 싱겁다. 빨래를 해도 제대로 안 빤다. 청소를 해도 구석을 놓쳤다. 아이들을 키워도 버릇이 없다. 30년 동안 딱 한 번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라. 이 말만 되풀이하죠. 이해하라고요? 30년을 이해하면서 살았는데 더 뭘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며느리라면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친정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시작은 손자 돌잔치였어요. 제 큰딸이 낳은 아들, 제 첫 손자가 돌을 맞았거든요. 요즘은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게 대세지만 저희는 집에서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끼리만 모여서 따뜻하게 보내자고요. 준비하는데 한 달을 꼬박 썼습니다. 손자 한복도 직접 맞춰서 장만하고 돌상에 올릴 음식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떡도 떡집에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했죠. 손자를 위한 첫 잔치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선영아. 네, 어머니. 이리 좀 와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장롱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낡은 보자기에 쌓인 거였는데 그걸 펼치시더니 이불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불이었어요. 천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죠. 솔기도 해지고 실밥도 뜯어져 있고 한눈에 봐도 최소 30년은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혼수 이불이야. 혼수 이불이라고요?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가져오신 거란 말씀이셨어요. 그럼 60년도 더 된 거잖아요. 이걸로 우리 손자 이불 만들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 낡아 빠진 이불로 손자 이불을 만들라고요? 어머니, 이건 너무 오래돼서. 오래됐으면 어때? 내가 평생 간직한 거야. 우리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요즘은 다들 새 이불을 쓰는데. 새 게 뭐가 좋아? 이런 게 훨씬 의미 있는 거야. 할머니 정성이 담긴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좀 그래요. 손자 돌잔치에 손님들도 오실 텐데 이렇게 낡은 이불은 좀. 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뭐가 어때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지저분하다고?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화나신 거였죠.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봐. 어머니, 나가라니까? 저는 그렇게 어머니 방에서 쫓겨났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항상 제 의견은 무시되는 걸까요? 저도 아이 엄마고 손자 할머니인데, 손자 돌잔치 준비도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 자기 혼수 이불로 우리 손자 이불을 만들래요.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요? 그게 말이 돼요? 60년도 더 된 낡은 이불을 손자한테 준다고요?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다는데 그냥 해드리지 그래. 여보, 뭐? 어머니 혼수품이면 의미 있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어때서? 내 말은 안 들어도 돼요? 당신 말이 뭔데? 나도 손자 할머니라고.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선영아, 제발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그냥 해드리면 되잖아. 싫어요. 뭐? 나도 이번만큼은 못 참겠어요. 손자 돌잔치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고는 거실로 가버렸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식은 국을 마셨습니다. 입안이 씁쓸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어요. 서로 말도 안 했죠. 아침 인사도 없었고 밥상도 따로 받으셨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못했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뭐라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돌잔치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준비했어요. 새 이불도 인터넷으로 주문했죠. 예쁜 핑크색 이불이었어요. 손자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문한 음식 재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없어지는 거죠. 처음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장봐온 야채가 없어지고 준비해둔 고기도 없어지고 심지어 제가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까지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쓰레기통을 열어봤더니 제가 만든 잡채가 통째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아직 멀쩡한 걸 왜 버린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였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걸 몰래 버리다니요.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 낡은 이불을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들 버리셨죠?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다 엉망이야. 뭐라고요? 그 잡채도 간이 안 맞고 야채도 싱싱하지 않고 그런 걸 손님들한테 내놓을 생각이야? 어머니, 내가 다시 만들 거야. 제대로 된 걸로.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허리도 불편하신데. 그래도 너보단 낫지.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억울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손자 돌잔치 정도는 제가 준비할 수 있어요. 안 믿겨. 네. 너한테 맡기면 망칠 게 뻔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나왔죠. 복도에 서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식사 준비를 안 했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건 엉망이라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하시면 되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물었어요. 밥은?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뭐? 저는 이제 안 해요. 어머니가 하시겠대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방으로 가더니 한참 뒤에 나왔죠.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저는 제 방에만 있었고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만 계셨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요.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어요. 큰딸이 집에 왔다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또 싸웠어? 응. 이번엔 뭐 때문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큰딸은 한숨을 쉬었죠. 엄마도 좀 이해해드리면 안 돼? 뭐라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손자 돌잔치라고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 너마저 할머니 편이니? 편이 아니라 엄마 조금만 참아요. 돌잔치만 잘 치르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돌잔치 당일이 왔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이웃분들, 남편 회사 사람들. 집안이 북적거렸죠.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상에 올렸어요. 떡도 과일도 전도 나물도 다 제 손으로 만든 거였어요. 손자는 한복을 입고 너무 예뻤어요. 돌상 앞에 앉혀놓으니 천사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모든 게 다 보람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면서 큰 냄비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내가 만든 미역국이야. 다들 한 그릇씩 드세요. 손님들이 어머, 어른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하면서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직접 국을 퍼서 나눠주셨죠. 저는 멀뚱히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은 그냥 상 위에 놓여 있었고 다들 어머니가 만든 미역국만 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음식들은 좀 짜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님들 앞에서요. 친척들 앞에서요. 제가 만든 음식이 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번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네.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한데 원래 성격이 그러시잖아요. 알아요. 그냥 이해해드려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고집이 더 세지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해요? 또 이해라고요? 신우이는 그냥 나갔어요. 아마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돌잔치는 끝났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을 치우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나 못 살겠어. 뭐?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선영아. 30년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잘했다는 말 못 들었어.
오늘도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줬잖아. 이게 사람 대접이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지. 나한테는 참아라, 이해해라, 그것만 되풀이하잖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다고.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진짜 이 집 떠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별거를 할까? 어떻게든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와 완전히 말을 끊었어요. 아침 인사도 안 했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남편과도 잠자리를 따로 썼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나 못 살겠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한참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선영아, 응? 엄마가 뭐라고 했었니?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엄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 참아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쪽팔리게. 전화를 끊었어요. 친정 어머니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최소한의 일만 했어요. 남편 밥만 챙기고 청소만 대충 하고 어머니 방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도 당신 방에만 계셨어요. 밥은 남편이 가져다 드렸죠.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선영아, 할 말 있어. 뭔데?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밥도 잘 안 드시고 방에만 계시고 걱정돼. 저는 책을 읽다 말고 남편을 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당신이 어머니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뭐든지 다 해야 돼? 나도 감정이 있다고. 알아. 근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 한번 가서 봐줘. 싫어. 선영아. 나도 힘들어. 나도 상처받았어. 왜 나만 참아야 해?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방에서 나갔죠. 저는 다시 책을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어머니가 힘드시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가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 방 쪽을 봤죠.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음소리는 어머니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더니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죠.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왜 들어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괜찮아. 나가. 얼굴이 안 좋으신데. 나가라니까. 저는 멈칫했지만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파 보이셨거든요. 제가 약 좀 갖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어머니,
나가. 저는 결국 방에서 나왔어요.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어젯밤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응, 나도 알아. 병원 가보셨어? 가시래도 안 가시더라. 괜찮다고만 하시고. 저는 불안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거라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 어머니가 당신이랑 가실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지.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죠.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문 커튼을 다 쳐놓아서 방 안이 어두웠어요.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셔요.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나가. 또 쫓겨났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어머니가 미웠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머니는 계속 방에만 계셨고 저는 걱정이 됐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할머니셨어요. 어머니랑 50년 넘게 아시는 분이죠. 선영아, 어머니 계시니? 네, 방에 계세요. 내가 좀 뵈러 왔는데. 김할머니를 어머니 방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김할머니를 보시더니 조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요새 통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담았죠. 차를 가져다 드리고 나오려는데 김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선영아, 잠깐만. 네, 나 좀 따라 나와봐. 저는 김할머니를 따라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김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며칠 전에 어머니가 병원 가시는 거 봤어. 네. 혼자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 내가 말을 걸려고 했는데 못 봤는지 그냥 가시더라. 병원이요?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가셨다고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김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병원에 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정말 어디가 아프신 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과 별개로 걱정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방 앞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결국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뭐?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으셨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 낡은 이불을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어머니, 병원 가셨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저를 봤어요. 누가 그래? 김할머니가 보셨대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럼 왜 병원에? 상관없어. 나가. 어머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줄 것 없어. 왜 그러세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걱정되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냥 정기검진이야. 정기검진? 응. 나이 들면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잖아. 거짓말 같았어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 나가.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싫어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데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너무 작아서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몰래 가신 건 아닐까? 아니야. 정기검진이라고 하셨잖아. 그냥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왜 불을 켜놓으신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쓰고 계셨죠. 편지 같았어요. 어머니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등이 굽은 채 책상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갑자기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는데 정작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실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로만 생각했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에게 다가가 보기로요. 미워하던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를 대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요. 시작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머니 것도 함께 차렸어요. 한 달 만이었죠. 방에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죠. 왜 가져와? 드셔야죠. 진지 드세요. 상을 놓고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고맙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머니도 조금씩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비밀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방을 한번 살펴봐야 하나. 아니야, 그건 안 돼. 남의 방을 몰래 뒤지는 건 옳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거라면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산책 나가시는 시간에 방을 살짝 둘러보기로요. 오후 3시쯤 됐을 때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어요. 날씨가 좋아서 근처 공원에 산책 가신다고 하셨죠.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 책상, 장롱.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일단 책상부터 살펴봤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안경, 볼펜, 메모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별다른 건 없었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랑 도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어요. 왜 잠가 놓으셨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열쇠가 어디 있을까? 책상 위를 살피다가 화분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끼워봤더니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서랍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편지들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편지들. 노란색으로 변색된 종이에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수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수영이요? 어머니 이름이 그거였나요?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수영아, 잘 지내니? 너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 됐구나.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내가 있어.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연애 편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내 집안에서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알아.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 언젠가는 너를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편지 끝에는 민우라고 서명되어 있었어요. 민우? 이 사람은 누구죠?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 저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읽을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에게는 결혼 전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민우라는 이름의 남자.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강제로 결혼하신 거였어요. 편지는 수십 통이었어요. 모두 민우라는 남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거였죠. 마지막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영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내 행복을 빌게. 부디 행복해라.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안녕, 내 사랑.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저는 어머니를 그저 차갑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한때는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잃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신 거였어요. 그때 서랍 안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어머니였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옆에 선 남자. 아마 민우인 것 같았어요.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런 표정을 짓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황급히 편지들을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어요. 열쇠로 잠그고 화분 밑에 다시 숨겼죠.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는데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뭐 하고 있었어? 저요?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네. 복도 청소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래. 수고했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부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킬 뻔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시는 어머니를요. 이 사람도 한때는 젊었고 사랑했고 아팠구나.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셨구나. 갑자기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어요. 아니, 불쌍하다는 게 맞는 표현인가? 안타깝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응?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저를 빤히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사랑? 그런 거 몰랐어. 그냥 시집 오라고 해서 왔지. 그럼 결혼은 왜 하신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어.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밥을 드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사셨죠. 그래서 그렇게 차가우셨던 걸까요? 마음을 열지 못하셨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또 편지가 궁금했어요. 다른 편지들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한 번 들킨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제일 밑에 있는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더 많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63년 3월 5일. 오늘 민우를 처음 만났다. 서점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가 손이 닿았다. 그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어머니와 민우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죠.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만났어요. 하지만 어머니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민우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결국 어머니는 집안이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요. 시아버지였죠. 일기장 중간쯤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1965년 4월 12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민우 없는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눈물만 났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민우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쯤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67년 8월 3일. 임신했다. 딸이라고 한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하셨다. 하지만 나는 기쁘다. 내 딸.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몇 달 후의 일기. 1967년 11월 20일. 오늘 딸을 잃었다. 유산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아니, 밀렸다.
시어머니가 밀었다. 아들을 낳으라고, 딸은 필요 없다고. 내 딸, 내 아기.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첫 아이를 유산하셨다고요? 시할머니한테 밀려서요? 일기는 그 후로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한 건 1년 후였어요. 1968년 12월 1일. 다시 임신했다. 이번엔 아들이다. 시어머니가 기뻐하신다. 하지만 나는 슬프다. 내 딸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게 제 남편이었나 봐요. 어머니의 둘째 아이. 첫 번째 아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아픔을 안고 사셨구나.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첫 딸을 잃고 그 모든 상처를 혼자 감당하며 사셨구나. 저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지, 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셨어요.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 상처가 어머니를 딱딱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고마워.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도 사람이시잖아요. 상처받고 아프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어머니 눈에 뭔가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리셨죠. 밥이나 먹자. 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가 바뀐 것 같았어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다르게 대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요.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 손을 잡으시기도 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불안전했어요. 어머니의 병원 방문건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영아, 할 말 있어. 뭔데?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대. 네. 내일 온 가족이 병원에 가자고 하시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모르겠어.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혹시 암? 아니면 다른 큰 병? 다음 날 저희 가족은 모두 병원에 갔어요. 남편, 시누이 남편, 저, 그리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요? 네. 크기가 제법 크고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암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췌장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췌장암이라고요? 3기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항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라 완치는 어렵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요? 시간을.
항암이 잘 듣는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이제 1년에서 2년밖에 못 사신다고요? 치료하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해. 어머니, 나이도 많은데 뭘 치료해. 그냥 편하게 갈래. 어머니, 무슨 말씀을. 됐어. 나 결정했어.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어차피 죽을 거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빼내셨어요. 너희들 고생시키기 싫어. 그냥 가만히 두렴.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시누이도 울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그날 아무 결정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모두 말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거야? 치료받으면 되잖아. 어머니가 안 하신다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설득하지? 그때 시누이가 저를 봤어요. 언니. 응? 언니가 어머니를 좀 설득해봐요. 내가? 네. 언니가 어머니랑 제일 많이 지내시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누이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언니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했는데 이렇게 되신 거 아냐? 뭐라고? 아니, 그게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병이 생긴 거 아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고? 그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거 아냐? 영미야, 그만해. 남편이 말렸지만 시누이는 계속했어요. 아니, 오빠. 사실 그렇잖아. 언니가 어머니랑 싸우고 한 달 동안 밥도 안 챙겨드렸잖아.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힘들었어. 3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좀 참아야지. 너는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편하게 말하지. 나처럼 30년 살아봐.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언니, 나가. 뭐? 나가라고. 다들 나가. 저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그리고 시누이는 그게 다 제 잘못이라고 하고. 저는 뭘 잘못한 거예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면서 뭘 더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방치한 게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 낡은 이불을 안고 계셨죠. 어머니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무서우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무서워요. 어머니를 잃을까봐.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선영아. 네, 어머니. 나 죽고 싶지 않아. 알아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머니가 제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미안해.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아니에요. 아니야. 나 너무 못됐어.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잖아.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너 없으면 이 집 안 돌아갔어. 다 내가 한 거야.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를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요. 어머니, 응? 치료받으세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함께해요. 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볼게. 저는 어머니를 더 꽉 안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모았어요. 어머니가 치료받으시기로 하셨어요. 정말? 남편과 시누이가 놀라워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니 간병할게요. 언니 혼자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어제 제가 한 말. 미안해요. 됐어. 신경 쓰지 마.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도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식사 챙기고, 약 먹이고.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는 어머니를 많이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곁에서 계속 버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 방에 서랍 있지? 네. 거기 열쇠로 여는 서랍 있어. 거기 편지들이 있을 거야. 알아요.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봤어? 죄송해요. 몰래 봤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다 봤구나. 내 숨겨온 이야기들. 네. 부끄럽지? 아니에요. 슬펐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한때는 사랑을 했어. 하지만 지킬 수 없었지. 그게 내 인생이었어. 어머니. 그래서 너한테 더 못됐나 봐. 내가 행복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도 인정하기 힘들었어. 이제는 알아요. 미안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잘해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마치 친구처럼요. 어머니는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민우와의 사랑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었던 것들, 서러웠던 것들, 하지만 견뎌낸 것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완전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내 혼수 이불. 아, 너 그거 싫어했지? 죄송해요. 아니야. 이해해. 낡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내게는 의미가 있는 거였어. 알아요. 이제는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선택한 거였거든. 결혼은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이불만큼은 내가 골랐어. 그래서 소중했어. 그리고 그걸로 내 딸의 이불을 만들고 싶었어. 잃어버린 딸. 평생 마음에 남아있던 딸.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 그 이불로 우리 손자 돌복을 만들자. 할머니의 사랑을 담아서. 네, 어머니. 우리는 함께 이불을 풀어 손자의 돌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바늘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바느질을 했죠.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진짜로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어머니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히 하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을요.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몸무게도 줄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손자 돌복도 계속 만드셨어요. 저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고 밤에 아프시면 옆에서 간호했죠. 남편도 많이 도와줬어요. 예전엔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심했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오면 꼭 어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시누이도 자주 집에 왔어요.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밥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선영아, 앉아봐. 네, 어머니.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뭔데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나 사실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더 있어. 뭐가요? 첫 딸 말이야. 내가 잃어버린 딸. 네. 사실 그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저는 이미 일기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했어. 딸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 나는 그때 너무 분했어. 내 딸을 죽인 거잖아.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 며느리니까.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나 봐. 너한테. 내가 당한 걸 너한테도 하게 된 거야.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상처받았다고 너한테 상처 줄 권리는 없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아니야. 변명이 안 돼.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됐어.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우셨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요? 피를 나눈 사람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는 거였죠.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어요.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항암이 계속 효과가 있다면 1년 반 정도? 1년 반. 생각보다 짧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년 반이면 충분해. 할 일 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 나 후회 없어. 너희들이랑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민우를 만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요? 그분을?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죽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찾아요? 편지에 주소가 있었어. 아마 거기 가면. 알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민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주민센터에도 가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민우를 찾았어요. 그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민우 할아버지 찾았어요. 정말? 네. 경기도 작은 마을에 계세요. 그래. 혼자 계시나? 네. 결혼 안 하셨대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나 때문에. 어머니, 만나러 가실래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마을로 갔어요. 남편도 함께 갔죠.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민우 할아버지 집을 찾았어요. 낡은 단층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민우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수영이? 민우 씨.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들어오세요. 저희는 민우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죠. 거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와 민우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방에서 본 그 사진. 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민우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자리를 비워드렸어요.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을까? 응.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니까.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많이 우신 것 같았죠. 민우 할아버지도 나오셨어요.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만나주셔서 제가 인사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민우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봤어요. 수영 씨, 행복하셨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힘든 적도 많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우 씨도 행복하셨어요? 민우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분은 다시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회 없어.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니, 좋아. 민우 씨를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선영아. 네. 너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니?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고요. 글쎄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남편 손을 꽉 잡았죠. 그럼 됐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있는 거야.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는 남편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왜? 그동안 당신한테 신경 못 써서. 괜찮아. 어머니 보살피느라 힘들었을 텐데.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 같이 잘 해나가자. 응.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과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안긴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더 열심히 손자 돌복을 만드셨어요. 빨리 완성해야 해. 손자 돌 전에. 천천히 하세요. 시간 있어요. 아니야. 빨리 해야 해. 어머니는 매일 바느질을 하셨어요. 손이 떨려도 눈이 침침해도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함께 바느질하는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돌복이 완성됐어요. 어머니의 낡은 혼수 이불이 예쁜 돌복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예뻐요. 그치? 우리 손자한테 잘 어울릴 거야. 네. 손자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가 돌복을 쓰다듬으셨어요.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영아, 나 행복해. 너랑 화해하고 민우도 만나고 손자 돌복도 만들고 이제 여한이 없어. 저는 울컥했어요. 어머니, 고마워. 너 때문에 나 마지막이 행복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됐습니다. 간과 폐까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요? 어머니가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선영아 왔니? 네. 나 얼마 안 남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괜찮아. 나 알고 있었어. 몸이 느끼잖아. 어머니, 울지 마. 나 행복했어. 정말로.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랑 함께여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손자 돌잔치, 내가 볼 수 있게 해줘. 네, 꼭 그럴게요. 고마워.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손자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2달 후였지만 앞당겨서 하기로 했죠. 큰딸에게도 사정을 설명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응.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대. 그럼 돌잔치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 일주일 후에 하자.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하루하루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거의 누워만 계셨죠. 하지만 돌잔치 당일이 되자 어머니는 힘을 내셨어요. 옷 입을 거야. 손자 돌잔치니까. 저는 어머니를 도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혔죠. 돌잔치는 집에서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였죠. 손자는 어머니가 만든 돌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어머니, 보세요. 손자예요.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죠. 손자를 어머니 무릎에 앉혔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안으셨어요. 잘 자라라.
건강하게. 어머니가 손자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어머니와 손자의 마지막 사진. 돌잔치가 끝나고 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우셨어요. 고마워. 손자 돌잔치 볼 수 있게 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든 돌복이 너무 예뻤어요. 그치? 내 평생 마지막 작품이야.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선영아, 이제 정말 갈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 괜찮아. 나 준비됐어. 할 일 다 했으니까. 어머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상처 많이 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고마워. 내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줘서. 어머니, 사랑해. 내 며느리.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많이 슬프지? 응.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셨대. 그걸로 위안을 받아. 잘 모셨어.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민우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평생 사랑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저는 어머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이었죠. 하나는 저한테, 하나는 남편한테, 하나는 신우이한테. 저는 제 앞으로 온 편지를 열었어요. 선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하게 갔어. 3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상처받았다고 너한테 상처 줄 권리는 없었는데 그렇게 했어. 용서해줘. 마지막 몇 달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 덕분에 나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이제 너는 이 집의 어른이야. 잘 지켜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랑해. 내 딸 같은 며느리. 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그리고 손자와 함께요.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만든 손자 돌복은 이제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이불이 됐어요. 거실에는 어머니와 손자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가득해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고, 너도 많이 사랑하셨어. 나도 증조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럼 하늘을 봐. 증조할머니가 거기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손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함께 하늘을 봤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잘 간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이해하는 법. 이제 저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는 어머니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처럼 할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와요. 따뜻한 봄바람이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내 딸.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머리에도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편하네요. 어머니와 화해한 그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남편은 이제 은퇴했어요. 함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 넘게 각자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매일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후회하는 거 있어? 뭐가? 나랑 결혼한 거. 저는 남편을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당신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 글쎄, 힘든 적은 많았지. 특히 어머니 때문에. 미안해. 아니야. 이제는 다 이해해.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 당신이랑.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싸웠고 많이 아팠지만 결국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족이겠죠. 어느 날 큰딸이 집에 왔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큰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간섭을 너무 많이 해. 애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다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해. 그래서 힘들어.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화가 나. 저는 딸을 봤어요.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 같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했어?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참았지. 계속 참았어.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었어. 그럼 뭐가 답이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대화하는 거. 대화? 응.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쉽지 않아. 알아. 엄마도 30년 걸렸으니까. 큰딸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30년이나? 응. 그런데 마지막 몇 달 할머니랑 진짜로 가까워졌을 때 그게 제일 행복했어. 정말? 응. 늦게라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큰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시어머니랑 대화해 볼게.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엄마. 응?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 엄마가 겪은 것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 다 기억하면서 살면 돼. 알았어. 딸이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대대로 이어지는 고부 갈등.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일 거예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그걸 잊고 사는 거죠. 저는 다짐했어요.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처럼 살겠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어머니가 되겠다고요. 그해 가을 민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갔어요. 민우 할아버지는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고 계셨대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거죠. 저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어요. 편히 쉬세요. 이제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와 민우 할아버지가 함께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두 분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요. 저는 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두 분이 이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행복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어요. 어젯밤에 왜 울었어? 꿈 꿨어. 어머니랑 민우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꿈. 그래, 좋은 꿈이네. 응, 두 분 이제 행복하실 것 같아.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당신도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손자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어머니가 만든 돌복은 이제 너무 작아져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죠. 손자는 가끔 그 돌복을 보면서 물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증조 할머니가 만든 거야. 예쁘다. 그치? 증조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지? 응, 나도 증조 할머니 사랑해요. 손자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손자가 어머니를 사랑한대요. 어느 날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3년 동안 그대로 뒀던 방이었죠. 서랍을 열었더니 그 편지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어머니와 민우 할아버지의 편지들.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읽으면서 울고 웃고 또 울고 어머니의 인생이 그 편지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지만 결국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인생이었죠. 저는 그 편지들을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물려주기로 했죠. 언젠가 딸도 이 편지들을 읽으면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제 삶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가 대대로 이어진다면 고부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 큰딸과 사위, 손자,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죠.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그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야. 할머니가요? 응. 마지막 몇 달 동안 할머니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요리하는 법도 사는 법도.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 잘 모셔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못했어요. 30년 동안. 그래도 마지막에 잘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잘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손자가 어머니와 민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 그 아가씨는 멋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 와, 로맨스다. 손자가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었어.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지. 왜요? 그때는 그랬어. 사랑보다 집안이 중요했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가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 그리고 평생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 슬프다. 응, 슬픈 이야기야.
하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 그리고 서로 용서했지. 그럼 해피엔딩이네요. 저는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해피엔딩이야. 비록 늦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저는 빈 방에 대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내 딸. 저는 웃었어요. 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손자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느꼈을 그 행복이요. 저녁이 되어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죠. 여보, 우리 손자 귀엽지? 응, 정말 귀여워.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많이 보셨어. 마지막까지. 그래. 다행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까? 그럴 거야. 민우 할아버지랑 함께? 아마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이 이제는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며칠 후 큰딸이 다시 집에 왔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시어머니랑 대화했어. 정말? 어떻게 됐어? 좋았어. 서로 오해가 많았던 거였어. 대화하니까 이해가 됐어. 저는 기뻤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도 자기 상처가 있었어. 그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 모두 다 상처가 있어.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응. 엄마 고마워. 엄마가 가르쳐줘서 저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천만에.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할머니? 응. 할머니가 마지막에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딸이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엄마 잘 가르쳐 주셔서. 저는 딸과 함께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가르침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해 겨울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인생, 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화해. 다 쓰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완성된 원고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저는 원고를 딸에게 주었어요. 이거 읽어봐. 뭔데? 할머니 이야기야. 그리고 엄마 이야기. 딸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딸이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요. 엄마. 응? 엄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이미 잘하고 있잖아. 딸이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내 딸. 어머니. 이제 걱정 없어.
너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사랑해. 내 며느리. 아니, 내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어머니가 편히 쉬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묘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죠. 손자도 함께 절을 했어요. 증조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증조할머니도 너 보고 싶으실 거야. 정말요? 응. 너무너무 보고 싶으실 거야. 묘소를 나와 다 같이 벚꽃길을 걸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죠.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았죠. 큰딸은 손자를 안고 웃고 있었고 시누이 가족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피로 연결된 것도 있고 결혼으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만에. 나도 너한테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죠. 이해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인생이고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서요. 그 길 위에는 과거의 아픔도 있었고, 현재의 행복도 있었고, 미래의 희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죠. 어머니, 당신의 이불은 이제 손자의 돌복이 되어 우리 집에 걸려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대대로 이어져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요. 당신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제가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살아갈게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요. 저는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딸은 손자를 안고 웃고 있었고요. 시누이 가족도 함께 웃으며 걸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 행복의 시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원히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대답했어요. 따뜻하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한요. 사랑하면서요. 이해하면서요. 함께하면서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족도요. 소중하다는 걸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요.
그리고 그때 당신도 행복할 거예요. 진짜로요. 저처럼요. 사랑합니다. 모두요. 당신의 가족도요. 당신 자신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도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함께 잘 걸어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요. 그럼 언젠가 우리도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꼭요. 믿어요. 그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항상요. 끝.